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 뭔가를 공부하고 있죠. 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내가 이 다음에 필요할 것들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웠을까요? 옛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가장 필요한 것을 배웠겠죠. 요즘에 가장 필요한 걸 배우듯이 옛날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매듭 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집 짓기, 농사 짓기, 전쟁터에 나가 싸움하는 법, 사냥하는 법, 활 쏘기, 활 만들기, 화살 만들기 다양하게 많겠죠. 그 중에서도 매듭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망태기 만들 때, 옷 만들 때, 연장 만들 때, 도구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매듭 짓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필요하지만 옛날에도 필요한 이런 매듭 묶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기 밑에가 아들이고요. 아들이죠, 아들. 아이 밑에가 아이가 있고요. 위에가 매듭이 있고요. 여기가 아버지고요. 아버지가 뭔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했고요. 어떤 학자는 이게 바로 남성의 심볼이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볼이다. 이게 성기다라고 말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들고 있는 게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고 아들에게 매듭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가르칠 교자입니다. 또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본받을 효자가 있어요. 보면 분명히 아들인 줄 알겠죠. 아버지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것도 회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성의 심볼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낸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나 가르칠 교나 다 뭔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가 들어간 한자어는 교과, 교육, 교사, 교훈 등이 훈교도 있죠.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지난 후에는 엄마의 이제 자궁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를 육자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가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이고요. 이건 분명히 엄마인 줄 알겠죠.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나오는 모습이 바로 기를육입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에게 뭔가 영양을 공급해서 키웠지만 또 밖에 나오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또 저주로서 또 계속 기르잖아요. 그래서 기를육은 어머니의 몫이어서 아마 어머니하고 아들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면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과 어머니가 기르는 것 합쳐서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할 때 선생님이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기를 육자이고요. 기를육이 들어간 한자어는 교육, 보육, 육성, 육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도 들어가죠. 자, 아이를 업고 있죠. 옛날 그림하고 오늘날 사진에도 보면 아이를 업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보존할 보자입니다. 아기를 사람이 등에 업고 한쪽 손을 유아의 등에 돌리고 있는 상태를 번뜬 글자이고요. 보존할 보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보전, 보호, 보육, 보증, 보홈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것은 뭘까요? 여기도 매듭 짓는 거죠. 이 장면은 플랜카드를 나무에 묶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매듭을 묶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듭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는 배움의 장소 집이고요. 위에는 매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매듭을 짓는 성과 집을 그린 것으로 아이에게 집짓기를 가르치고 있는 글자가 바로 배울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가 들어간 한자는 학교, 학생, 대학생, 학업, 독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깃털 모양이죠. 새우 깃털 모양이고요. 이거는 옛날에 흰백이었습니다. 나릴이었습니다. 나릴. 해일 알죠? 해일. 밝은 낮에 새우 깃털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새가 쉬지 않고 날아오르다 해서 익히다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기 새가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서 점점 자라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쉼 없이 깃털을 퍼덕거리면서 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낮에, 밤은 아니고 해일이 나중에 흰백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쉬지 않고 날개를 퍼득이며 그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다. 거기에서 익히다의 뜻으로 됐어요. 자,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즐거움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이거 말씀설이 기쁠열인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해서 배우고 익힌다라고 했거든요. 배움하고 익힘은 좀 달라요.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그거는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익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태권도 사범이 어떤 동작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럴 때 학생은 배우죠. 그렇지만 그 동작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 바로 익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달리는 방법을 그 자세를 지도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그 자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익힘입니다. 그래서 배움하고 익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아이가 배우는 것은 학이고 습은 아이 자신이 스스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습입니다. 군자 삼락에서 하나 더 소개하자면 유붕자원 박내면 불력 낙호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또 3번째 즐거움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게 바로 군자 삼락 중에 하나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가 바로 군자 삼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군자라는 것은 지와 덕과 체를 갖췄다 해서 지라는 것은 알고 덕이라는 것은 인성이 바르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사, 영어로 하면 젠틀맨이 바로 군자입니다. 자, 익힐습이 들어간 한자어는 학습, 교습, 자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힐습이라는 것은 혼자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완전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고칠게 안 된다고 딱 하고 있죠. 뭔가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바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고칠게자입니다. 어린 아이가 매맞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질하여 버릇을 고치는 일이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통용되지 않죠. 말로써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이 요즘의 교육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매를 때려서 아마 지도했답니다. 자, 개과 천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간다. 착함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바로 개과 천선이고요. 개과 자신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자기 스스로 새로워진다. 봐서 개과 자신. 그래서 고칠게자는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잡는 것이 바로 고칠게자고요. 자,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며 허물을 알았으면은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한테 뭔가 나쁜 버릇이 있으면 빨리 고치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하죠. 자, 고칠개가 들어간 한자어는 계량. 좋게 고친다. 어질량, 좋을 양자에 어질량도 되고 좋게 고치는 것을 계량한다. 개조, 다시 좋게 고치는 거죠. 지으는 거죠. 개선, 이 착할 선, 좋을 선자예요. 좋게 고치는 거. 개편, 다시 엮은다. 개헌, 법을 바꾼다, 고친다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한자어는요. 지금 학교죠. 학교 운동장이 보이죠. 자, 학교교는 나무모가하고 사길교가 함께 합해진 자예요. 나무모가하고 사길교가 합해졌는데 이 사길교자는요. 이 각골문에서 사람이 발을 꼬고 있는 모양에서 교차하다, 사귀다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길교가 들어간 한자는 교우, 교제, 국교, 그럼 나라와 사귐, 이게 사길교가 들어가면 서로 사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교는 뭐냐면 나무가 서로 교차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그랬고요. 학교교의 최초의 의미는 바로 울타리였대요.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 학교교가 들어간 한자어는 학교, 교문, 등교, 하교가 있습니다. 교실할 때 교자는 학교교가 아니고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의 방실, 집실이 교실입니다. 그 틀리기 쉬운 한자입니다. 교장 선생님 할 때는 학교교 긴장이고요. 활이죠, 활. 옛날에 이 활도 상당히 활 쏘는 것도 중요했죠. 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활 쏘는 것만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활을 만들 때 칭칭 동여매요. 줄을 동여매야지 활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딱 그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무기를 잡아챌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노끈을 칭칭 감은 모습이며 후대에 이게 활 모양으로 다시 변한 것이죠. 노끈 모양이었어요. 원래 노끈을 감아가는 것도 차례가 있듯이 형과 아우의 먼저와 나중을 구별한 것이 바로 아우제자입니다. 나중에 노끈을 묶는 것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래로 가듯이 차례가 있다. 그래서 아우제 그래서 차례제자에는 위가 대나무 죽이 들어갑니다. 활이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우제자가 들어간 한자어는 형제, 제부, 매제, 처제가 있습니다. 처제는 자기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그러고, 매제는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그러고, 제부는 여동생의 남편을 제부라고 하죠. 차례제자, 활의 끈을 차례차례 돌린 데서 차례란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우제랑 뜻이 거의 비슷하죠. 아우제하고 차례제, 생김새도 비슷하죠. 차례제는 대나무 죽만 더 첨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례제가 들어간 한자어는 제1차, 제1, 제2, 제3, 제3차 이럴 때 들어가는 한자어고요. 자, 오늘은 교육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고요. 가르칠교, 기를육, 보존할보, 배우락, 익힐습, 고칠개, 학교교, 아우제, 차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번째 날씨와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자이기 때문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